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의 오답 정리 부탁하고 가서 하나번 수업하고 두 번째 회차는 녹화로 대신합니다. 살아가다 한 단어가 하나죠. 이거 붙여서 쓰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 띄어쓰기를 안 했죠. 자, 받아가다, 받다와 가다. 이 보기에 보면 아자, 받아서 가다, 아자가 붙으면 받다 가다. 기본용어로 할 수 있습니다. 본용어. 받아서 가다가 가능하니까 본용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닮아서 가다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닮다 가다도 되는데 닮아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연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순차적인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걸 한꺼번에 썼다는 느낌이니까 본용은 변용으로 하는데 이 주안점은 닮다인데 그 시간 순서로 변하는 순서가 그렇다 하고 이거 보조하니까 이제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본용은 보조용언. 자, 다음에 이게 양성모음이 아래하가 양성모음이고 이도 이게 중성이었었는데 고전에서는 중성이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음성으로 되죠. 양성모음은 밝고 작습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아기처럼 밝고 작고 귀엽습니다. 아장아장. 그다음 어기적 어기적 그러면 어로 되면 어둡고 큽니다. 이거는 밝고 작고 어둡고 큽니다. 그럼 양성은 밝고 작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모음을 알면 풀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거 보시면 정신 차리고 풀어야죠. 확실히 문제를 어떻게 읽었는지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풀었어야 돼요. A는 제작자에서는 관객의 기호는 흥행변수, 관객의 기호를 흥행변수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이거 A죠. A, B니까 A 또 보고, 또 A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 A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근데 B는 B급 영화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B는 B급 영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A, B는 A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B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B. 그러면 A는 요거 하나고, A에서도 A를 재평가.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B가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으면 A에서도 그런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따로따로 확인하는 게 더 명확합니다. B는 A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다. B는 B급 영화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보고 A를 재평가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푸실 때. 자, 그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근데 이제 A를 쭈루룩 같이 확인해보고 A를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같이 확인도 해보고 B를 쭈루룩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문장 선택지를 오래간만에 읽어보면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작가주의가 돼야 되고 쟁점이어야 되고 시간의 흐름이어야 되고요.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쟁점이라고 했고 여기는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을 해결 과정이다. 해결 과정. 작가주의에 그에 대립하는 작가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립하는 비평의 특별히 이론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교해야 됩니다. 작가주의 개념을 설명한 뒤에 구체적인 사례, 예, 똑같네요. 관련지어 그 의의를 소개하겠다. 개념을 설명한 뒤에 사례를 설명했다. 작가주의 개념,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한 헐리우드 감독의 예. 작가주의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했던 작가주의 영향력의 의의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작가주의 개념에서 의의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흐름이 작가주의에서 영화 비평에 긴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 전혀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되죠. 끝부분에. 자, 그러면 이렇게 횡으로 또 쳐다봐서 볼 때는 작가주의의 쟁점이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럼 연도가 있어야 되니까 연도 확인.
작가주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해결 과정, 그 문제점을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건데, 예가 있으니까, 히치콕 감독의 예, 이렇게 구체적인 예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야죠. 예와 사례. 그러니까 나머지 예가 없는 거는 다 틀린 거죠. 영향을 분석하고 그러면. 그러면 예가 있는 것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되고, 그러면 맞게 골랐는데, 비평이론이 있어야 되고, 비평이론을. 이거는 대립하는 비평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그러면 이 작가주의가 아니라 비평이론을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작가주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예로 관련지어서 의를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작가주의가 포인트가 아니라 비평이론이 포인트고, 요거는 작가주의 개념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설이 만약에 내용을 모르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소설 줄거리를 일정 부분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괄호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가로로 보면 이거는 회유죠. 회유. 이게 충신의 도리. 충신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유를 하죠. 자, 과거 사실을 언급했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그러면 기억, 니은이 다 있네요. 기억, 니은. 기억이니까. 죽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되네요. 자, 충신의 도리를 해서 죽음 작정할 수도 있겠는데, 적으로, 적에게, 회유하는 적에게, 충신의 도리. 과거 사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회유가 아니라 권유. 이거는 남편의 도리. 이게 현재의 처지. 그래서 상대의 권위, 억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억류를 의도하여, 이거 뜻이 뭐지? 억류를 꽉 잡고 있는 건데,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니은에서 상대방이 억류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저응하다는 거죠. 권위 있는 현재, 남편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권유하고 억류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됐어야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그 흐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권유를 했어도 억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데, 선택지 비교를 하면.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윗글 있는 학생의 반응은 주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의 줄거리를 끊어서, 잘 끊었는데, 여기에서 임경적으로 낭독했죠. 이렇게 낭독을 하는 상황에서 낭독을 하는데 해쳤다고 합니다. 낭독자를 해쳤어요. 이 나쁜 놈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낭독 읽어주는데 해쳤어요. 왜? 너무 극적으로 잘 생생하게 전달해서. 그쵸? 그래서 몰입했다는 거죠. 완전히 몰입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 내용을 몰입하고 청중들이 작품을 수용하고 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썼냐. 임경업을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했죠. 이야기에 몰입했죠. 마치 작중인물이 돼서 내가 지금 임경업 시대 사람인 것 같은 거에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극적 환상이. 이렇게 몰입한다는 게 작중인물이 된다는 거죠. 단어가, 몰입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은 분노하죠. 흠모하는데 억울하게 잡혀간 걸 아니까. 무슨 연고라는 게 이유인데 이 단어를 몰라서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이렇게 연고를 몰라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통은 다 맞는데 쉬운 걸 틀렸네 저거는. 자, 춘풍에 가을바람에 화만산 꽃이 산에 가득하고 겨울밤에 춘에서 겨울 되네. 달이 가득한 누각 사시강 4계절의 아름다움과 흥이 사람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춘풍에서 추야가 됐고 가을이 됐고 그게 4계절이 됐고, 하물며 어연약비야. 어연약비 여기 나오죠. 어연약비.
대조와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르침. 그러면 물고기가 뛰고 뭐 새가 날고 운영청광 구름의 그림자와 하늘의 빛이야 어찌 끝이 있으랴 뭐 이런 뜻이네요. 자, 이건 왜 틀렸죠? 삼수에서 각각 대상을, 사수에서는 반복적으로 다름으로써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수, 되게 1수, 2수, 3수, 그죠? 6수까지 있는데 도산 12곡, 이황은 학문, 충성, 자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 천하에 여러 영재가 있는데 속여 말씀하시겠습니까? 맞죠. 순풍이 죽고 인성이 어진이 진실하고 진실로 순한 풍속이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그게 옳은 말이니까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속여 뭐 합니까? 진실합니다. 진실 인성이 어집니다. 진실합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삼수의 각각의 대상을 세사에도 반복적으로 다뤘다. 그러면 여기는 진실합니다. 이런 거고 유란이 제국하니 자연이 이거 자연이에요. 자연. 이건 인성 사람 얘기고 백운이 제산한 산에 있으니 자연이 좋다. 이 중에 피미일은 더욱 잊지 못하매. 그러면 피한다. 피미 1인 을 더욱 그럼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임금. 무조건 미 아름다울리 임금 피미일인 1인을 더욱 잊지 못하는 임금의 충성을 잊지 못한다. 극한 난초가 계곡에 있으니 자연이 듣지. 자연의 뜻이 좋고 하얀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고 이 중에 피미를 더욱 잊지 못하니 이 자연 속에 좋은 자연 속에 있어서 임금님을 잊지 못하고 충성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네요. 피미 시 아름다운 한 사람 임금 이렇게 써줬네요 일부러. 이거 꼭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다름으로써 주제의식을 강화한다. 순풍 인성 사람의 풍속 사람 자연 속에서 그리운 임금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해석을 할 때 요 순박한 풍속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 다르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보고 찾아도 되는데 써져 있는 거 꼭 참고하시라고 이거 일부러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